구축 아파트 매매에서 인테리어 하려고 견적 받아보시면 예상보다 비싸서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구축 아파트는 외관뿐만 아니라 단열, 방수, 보일러 배관 등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도 손댈 것이 많아서인데요.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셀프로 인테리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혼자서 잘못 준비했다가는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할 수 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로 시간과 비용 모두 확실하게 아끼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예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턴키로 맡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턴키로 하기에는 예산이 타이트한 분들 혹은 반셀프로 예산을 줄여 마감재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반셀프 인테리어 준비는 예산 설정, 현장 체크, 공사 범위 설정, 가정 가구 결정, 설계 및 디자인, 자재 및 제품 고르기, 공정표 작성, 업체 섭외, 예산 재검토, 공사 시작. 크게 이런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정을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예산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 예산과 최대로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최대 예산, 이렇게 두 가지로 예산 설정을 미리 해줘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진행하다 보면 전기, 설비 등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손볼 곳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추가 비용으로 발생되니 최대 예산 안에 추가 비용까지 감안해줘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을 계획하고 자재를 고르다 보면 욕심나는 것들이 생겨서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 기준이 있어야 내가 욕심내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서 디자인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설정 없이 무턱대고 하다 보면 반셀프로 비용 아낀다고 시작했다가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아직 집이 비어있지 않다면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현장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을 처음에 어설프게 진단하고 공사했다가는 공사 다 끝나고 이사까지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뜯고 공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시 뜯고 하려면 정말 번거롭고 비용은 또 비용대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내고 다 다시 공사하면 재공사할 일은 물론 없겠지만 불필요한 공사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전주인이 중간에 부분 공사를 해서 공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셀프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사에 비용을 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시축을 꼭 해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건축 도면이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실제 사이즈와 오차가 많이 날 확률이 큽니다. 실측 도면이 있어야 각 업체와 견적 미팅 등 소통할 때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 체크 후에는 현장 체크를 바탕으로 공사 범위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오래된 구축이라면 웬만하면 전체를 다 공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따라 발코니나 다용도실 등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곳은 그대로 두거나 간단하게 마감재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비용 자체를 세이빙해도 되고 줄인 비용으로 주방이나 거실 쪽 마감재를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 범위 설정까지 끝났다면 설계와 디자인에 앞서 가정과 가구를 결정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현장 실측을 했기 때문에 실측 도면 바탕으로 가정 가구 배치를 미리 해서 이사 갈 때 가져갈 것과 버릴 것, 새로 사야 할 것들을 실수 없이 정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정 가구 배치를 확정하면 조명 위치, 콘센트 위치 등 정확한 설계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지 않는다면 소파에 자주 눕는데 눈이 부실 수 있고 새로 인테리어 했는데 멀티탭으로 선이 주렁주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와 디자인을 해줘야 합니다. 전체 평면도와 천장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고 주방과 거실 같은 공간은 3D 디자인 시안까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과 시안이 있으면 일단 견적 요청 시에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소통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도면과 시안 없이 설명을 하는 것은 거의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레퍼런스 이미지로도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레퍼런스 이미지와 우리 아파트 구조가 당연히 다를 거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 이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업자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시공을 해놓으면 수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잘못 전달한 소비자 탓을 하며 수정 비용을 요청할 거고 공사 기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업을 했다고 해도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실제 우리 아파트에 적용했을 때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연예인 사진 들고 가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원하는 느낌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실패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건 연예인분들의 미모가 뛰어나서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두상이나 얼굴의 비율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램퍼런스를 가져가도 아파트마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 구조에 맞게 정확히 3D 디자인을 미리 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계와 디자인이 끝났다면 그거에 맞는 자재와 제품들을 골라야 하는데요.
강남구 논현동에 자재상가 쇼룸이 많이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 타일을 깔 것이냐, 마루를 깔 것이냐, 마루를 깐다면 강마루를 깔 것이냐, 오목마루를 깔 것이냐부터 도배지, 화장실 타일, 세면대 등 고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싱크대 상판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과 디자인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비교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마감재들의 색상과 톤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마감재가 한 쇼룸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쇼룸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봐야 하니 꼭 샘플북이나 샘플칩들을 받아서 직접 대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재까지 다 골랐다면 공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공사 순서를 맞춰서 진행해야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고 공사 기간에 맞춘 진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표 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므로 너무 타이트하게 짜는 것보다 여유있게 일정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불가피하게 예정된 일정보다 타이트하게 당겨야 하는 공사가 생길 텐데요. 일정을 줄여도 괜찮을 만한 공정을 미리 가늠해 놓아야 변수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표 작성까지 다 끝나면 이제 각 공정별로 업체를 섭외해야 합니다. 각 업체에 전화를 해서 공정표에 작성한 날짜에 시공 가능한지와 도면과 사진 등 공사 내용을 전달해서 견적을 요청합니다. 업체마다 실력, 소통 능력, 친절함, 비용 등 장단점이 가지각색이라서 공정별로 5군데 정도는 전화를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나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작업을 요청해야 하는데 번거롭다고 한두 군데만 알아보고 결정했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군데 중에 베스트를 골라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잘 맞는 업체를 찾을 확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업체는 세링카페나 순거 등 온라인에서 후기를 보고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업체 섭외 및 선정까지 끝나셨다면 반셀프 인테리어 준비 과정은 거의 끝나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공정별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설정한 예산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많이 차이 난다면 어디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전문 용어나 시공 방법들을 대략적으로라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각 업체한테 작업을 요청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문제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내 설명을 찰떡같이 이해하는 업체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업체는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인기가 많아 섭외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이 끝나면 공정표대로 일정에 문제 없는지, 업체가 약속된 날짜에 맞춰서 들어오는지 상시로 체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공사 시작 전에 작업 내용을 정확히 요청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9시에서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공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꼭 현장에 계시는 게 좋고 3시에서 4시쯤에는 오늘 작업 내용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속 현장에 상주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목공사 같은 중요한 작업일 때는 꼭 상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축 아파트 반셀프 인테리어 차근차근 준비해서 비용 절감하실 수 있게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막상 준비 시작해보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면 반셀프 인테리어 혼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혼자서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해결해드리는 반셀프 인테리어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막막한 문제들을 단돈 몇만 원으로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사실 주변에 한 명쯤은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가 있어서 현장 체크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현장 체크부터 실측을 바탕으로 한 맞춤 도면, 맞춤 3D 디자인까지 한 번에 직접 케어해 드려야 시간과 비용을 정확히 아껴 드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90%가 공사 시작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만큼 올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이 시행착오는 모두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컨설팅은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실수록 더 많은 시행착오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컨설팅을 통해 돈과 시간 모두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고정해 두었으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인테리어 하시는데 고민을 줄여드리고 유용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외에도 제가 경험하며 느낀 인테리어 팁들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 눌러 놓으셔야 찾기 쉬우실 거예요. 제 채널의 인테리어 정보를 계속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